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을 김유진 님이 지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드러내거나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과 글을 찾을 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언어가 태어난다고 믿는 분이신데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었고요. 현재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여러 형태의 독서 모임을 열면서 독서 상담 치료를 공부하고 있고요. 도서관, 학교, 기관 등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할 말을 찾아주는 글쓰기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루는 퇴근길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서두가 길어도 너무 긴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야기 상대로는 꽤 괜찮은 사이인데 어머니의 긴 이야기에 나는 그만 이렇게 대꾸해버렸다. 엄마, 요점만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해놓고 뜨끔해서 어머니는 딸의 볼멘 소리에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의 넓은 아량으로 어색한 분위기는 넘겼지만 나는 내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는 주제에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박준 시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은 그런 나의 마음을 더 찔리게 만들었다. 논리도 없고 정말 그냥 하는 말들, 아무런 효용없는 말들이 사람의 관계와 정서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만난 오선화 작가의 말도 생각이 났다. 그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작가 겸 청소년 활동가이다. 그의 주변에는 늘 청소년들이 북적인다. 한때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새벽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휴대전화는 늘 켜놓았다. 그런 그는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다녀오면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유독 많았다고 한다. 애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얘기, 뭐 먹은 얘기, 어디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한텐 정말 필요한 건데. 두 작가의 말에 가슴이 찡해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런 효용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남의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 애당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줄 여유가 나에게 있기는 한 것일까?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말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혹시 말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런 말들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두 작가의 말처럼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또 그런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삶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꼭 유용한 말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멋지고 그럴듯한 말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경쟁심과 조금 더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과 유용한 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 있고 치장할 줄 몰라 두서 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있는 말도 그러하다.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IQ 244에 세계 천재 인명사전 사위에 오른 조상현 씨는 두뇌 훈련법을 이용해 뇌를 늘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역치값이 있는데 평소에 두뇌 훈련을 해야 건강한 스트레스가 의도적으로 주입되고 그에 따라 역치값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평소에 두뇌를 많이 쓰는 스트레스에 노출시켜야 그것을 견디는 힘이 커져서 그 이상의 것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 책에는 대화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말로 나를 돌아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함께 담았다. 말은 좋은 것이다. 가끔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의 상처에만 무게를 두고 산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빨간머리 앤의 주인공 앤 셜리는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이란 걸 해본 적 없다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말은 혼자 오지 않는다. 시인 샘 레븐슨이 쓴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가 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절대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라. 아름다운 자세로 해석된 포이즈, 얘는 침착, 균형, 우아함, 위엄, 자기통제라는 뜻이 있다. 삶을 살면서 보다 나은 태도를 갖고 싶다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말은 어떤가? 말이 침착하고 우아하려면 또 위엄과 균형감을 갖추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역시 사람들과 함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은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순간순간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도 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곱씹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 첫사랑을 겨우 떠나보내고 드디어 연애다운 연애를 하게 된 20대 중반의 일이다. 지지부진한 첫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될 만큼 한창 즐겁고 행복한 연애 중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별을 말한 날부터 나는 진상 교과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관이 되었다. 아, 질척거림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세상 슬픈 얼굴로 몇 달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던 때 예비 논문에 목차를 들고 간 나에게 지도교수가 말했다. 너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학생들은 교수와 몇 번씩 만나 조율하며 논문을 쓰는데 혼자 목차를 만들고 논문도 중간까지 써버렸으니 교수 입장에서 황당한 게 당연했다. 죄송하다 거듭 말하고 방을 나와서 나는 또 눈물바람이었다.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2-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버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애인과 헤어졌고 돈은 또 모자랐고
아르바이트는 가야 했다.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들과 맞물려 상처가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지리도 잘 모르는 동생이 서울에 오겠다고 했다. 아마도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다. 동생이 낯선 서울 거리를 1시간 넘게 헤맨 탓에 우리는 늦게서야 겨우 만났고 금세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동생이 쭈뼛거리며 문화상품권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책 사. 언니는 책 보면 행복하잖아. 눈물이 핑 돌았다. 동생의 말은 당시 어느 누구의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꼽으라면 그건 교수와 동생의 말이다. 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 걸핏하면 울고 마음을 다쳤던 때에 들은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말은 2가지 운명을 타고난다. 첫째, 말은 혼자가 아니다. 말 뒤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상황, 그 상황에 놓인 내가 있다. 이것이 말의 첫 번째 운명인 관계이다.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위로도 주는 것이 말의 운명이다. 둘째, 말은 바뀌는 운명을 지녔다. 말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말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내게 달려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었던 교수는 얼마 뒤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마 이 정도 썼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나는 이 정도라는 말이 고맙게 느껴졌다. 말의 상처는 필연이며 위로의 말은 선택이다. 이쯤에서 샘 레븐슨의 시를 조금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혼자 말한다고 생각하면 상처가 될지도 몰라. 위로받고 싶다면 너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